이번 시간에는 크록스는 넥스트 나이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발 브랜드 중 가장 성공한 브랜드는 나이키일 겁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고령층까지 나이키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브랜드 파워 또한 막강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스포츠 브랜드 하면 나이키를 떠올립니다. 그럼 나이키 실적을 통해 크록스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저는 왜 나이키가 아닌 크록스를 더 좋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나이키는 5월 결산 4분기 재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괜찮은 실적이었습니다. 최근의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 대비해서 상당히 잘 나왔죠. 그럼 나이키의 실적은 어땠는지 크록스와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모테는 신발 소비재 회사이고 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크록스가 성장하려면 글로벌 신발 브랜드 나이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나이키의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 1% 감소한 1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크록스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0% 성장한 9억 6천만 달러였으니 나이키 매출이 크록스보다 10배가량 큽니다. 시가총액은 나이키가 1521억 달러이고 크록스가 41억 달러이니 나이키가 크록스보다 37배 큽니다. 아무래도 크록스가 소형주이고 헤이두드 인수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나이키와 크록스의 시총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이키의 5월까지 순이익은 14억 4천만 달러였고 연간 이익은 60억 달러로 6% 증가했습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은 3.75달러로 5% 증가했습니다. 크록스의 2분기 순이익은 1억 6천만 달러, 금년 순이익을 환산하면 6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 나이키는 25.3배, 크록스는 6.4배 수준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크록스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크록스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서 매출 성장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GP 마진과 영업 마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매출 총이익률이 50%가 넘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기업이 PER 6.4배 수준으로 거래가 된다는 게 현재 시장에서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 손익 부분 외에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나이키가 소비재 회사 중 얼마나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강조했던 재고자산 증가율을 보면 나이키의 재고는 전년도에 비해 23% 증가한 84억 달러로 지속적인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리드타임 연장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크록스에서 재고자산을 우려했던 이유는 2배 이상 증가한 급격한 재고자산 증가율을 떠나서라도 재고자산이 증가했는데도 매출 원가 또한 증가한 점과 이 다이렉트 판매가 감소하고 홀세일 판매가 늘어났는데도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말하는 재고자산 증가 사유에 대해서 수긍을 하더라도 재고자산이 감소해야 하는 다른 사유들과 상반되는 데이터들이 곳곳에 발견되었다는 거죠. 이 재고자산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면 매출 원가에 영향을 줘서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해야 정상입니다. 이 기업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재고로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매출 원가도 없습니다. 이 매출이 발생해야만 매출 원가도 그만큼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 크록스의 2분기 실적에는 홀세일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다이렉트 판매가 아닌 홀세일 쪽으로 물량을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재고가 증가했죠. 이 재고는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는 올라갔고 도매 판매도 증가했고 이 재고 자산이 증가한 부분을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나이키는 확실히 제품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년 대비 재고 자산은 23% 증가했는데 이 GP 마진은 개선이 됐죠. 무려 467억 달러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운송 지연과 경기 상황에도 이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 매출 총이익률을 8% 개선했습니다. 이 GP 마진 개선은 홀세일 판매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다이렉트 판매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판매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는 재고 자산의 증가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도 엄청 잘 되어야 하죠. 이게 나이키가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자신의 멀티플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입니다. 나이키의 그로스 마진은 4분기 45%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46%로 전년 대비 8% 개선됐죠. 재고 자산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는 건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홀세일 판매는 감소한 반면 다이렉트 판매가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은 매출 원가 축소에 많은 영향을 줬을 겁니다. 홀세일 판매보다 다이렉트 판매가 단가와 마진이 훨씬 좋을 테니까요. 나이키는 다이렉트 판매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이 46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의 그로스 마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최근의 경기 불확실성과 급격한 인플레는 소비재 기업에게 직격타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의 대표격인 나이키의 주가가 다른 회사에 비해 선전하고 있는 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키의 포트폴리오에 보면 신발, 의류, 장비 매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신발 매출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의류나 장비 매출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종합 스포츠용품 글로벌 기업입니다. 신발뿐만 아니라 스포츠용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제품을 판매하죠. 나이키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나이키 브랜드만 찍혀 있으면 무엇이든 잘 팔 수 있습니다. 신발이나 의류에 대한 성장률은 한 자릿수인데 스포츠 장비는 연간 18%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키 매출에 녹여져 있어서 적어 보이는 거지 16억 달러이면 연간 2조 원 가까이 스포츠 장비만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엄청나죠. 지역별 매출을 보면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13%가량입니다. 이 나이키는 과거부터 중국 진출에 공을 들여왔고 스포츠 브랜드 중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젊은 층의 애국 소비 증가로 3분기 연속으로 중국 시장에서 역성장 중에 있습니다. 나이키는 중국 스포츠 브랜드 점유율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5%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토종 브랜드인 안타스포츠는 16.2%로 증가해서 처음으로 아디다스를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중국 내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토종 브랜드인 안타스포츠, 리닝 등은 2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비호감이지만 소비재 기업에게 중국 시장은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소비재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출하는 국가의 인구도 중요하겠지만
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중산층의 구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소비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건 미국의 인구도 있겠지만 구매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구 14억 명 중 7억 명 가량이 중산층입니다. 이 중산층은 나이키 제품을 소비하는데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다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매출이 어느 정도 정체기에 도달한 나이키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는 나이키 제품 대부분의 생산하는 OEM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20%가량 됩니다. 현재 소비재 기업의 재고 증가는 공급망 지연으로 인한 재고 증가와 비용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바로 그 지역에서 팔 수 있다면 불필요한 재고 자산에 대한 보관 비용과 물류 운송에 대한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 개선은 물론 재고 자산 회전율을 끌어올려 현금 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나이키를 놔두고 왜 저는 크록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옳고 그른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제 기준에서 나이키는 경기가 회복되면 잃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수익률이 충분히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이키가 현재 기준으로 3배가 오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이키의 PER이 성장주 수준인 25배가 넘는 기업입니다. 이 주식이 3배가 오르려면 이익도 3배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로스 마진 46%가 개선되려면 이 다이렉트 판매의 성장률이 현재보다 급격히 증가해야 할 거고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경쟁사 대비 독보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다면 매년 마진율을 10에서 20% 개선해가며 주가도 20% 수준으로 상승하겠죠. 이런 라지캡 주식들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장악력을 갖춘 기업이고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자본 배치도 효율적이죠. 크게 주식에 공부하기 싫고 관심을 가지기 싫으면 이런 주식 사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반면 크록스는 지금과 같은 주식 시장에서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확신이 있다면 다시 이 회사가 시장의 오해를 걷어내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때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익 성장과 멀티플 확대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은 회사가 현재의 시장의 우려를 딛고 성장할 수 있느냐는 거겠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체크와 회사의 제품이 잘 팔리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매년 매출이 25% 성장하고 분기당 영업이익률이 20% 넘는 기업이 PER 6.4배 수준이라는 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이던스가 2026년까지 매출 60억 달러입니다. 2021년 매출이 23억 달러였으니 26년까지 5년 동안 매출이 25% 성장할 수 있다면 매출이 7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70억 달러 매출을 유지하면서 순이익률 20%를 가정시 순이익 14억 달러, 이 매출액 성장률 25%, 순이익률 20%의 성장주에게 PER로 멀티플 10배를 준다면 시총이 140억 달러입니다. 20배를 준다면 280억 달러입니다. 2026년 14억 달러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면 순이익은
2021년 대비 2.5배 성장하게 됩니다. 이 매년 매출이 25% 성장하는 기업에 PER을 10배 이내로 주진 않을 겁니다. 20배를 준다면 멀티플이 3배 성장하게 되겠죠. 멀티플과 순이익을 성장이 동시에 온다면 7배 가량의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물론 2026년 동안 브랜드의 성장과 동시에 멀티플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이게 제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이유이고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상상력을 갖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 투자가 어려운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투자자와 경영자 간의 시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자는 빨리 돈을 벌고 싶지만 회사는 생물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과 똑같죠. 하지만 경영자와 함께 성장주에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 회사가 성장할 때 누릴 수 있는 과실을 투자자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동시에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크록스의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록스만의 어떤 전략 방식으로 펼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